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량 비디오의 정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얄불의 얄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비든입니다. 포비드예요, 포비든이에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포비드죠. 방금 발음상 포비든으로 들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포비드예요. 네. 차라리 비듬이라고 안 하는 게 어딥니까, 사실. 네, 이거는 편집하고 싶습니다. 네. 뭐 일단은 간단하게 뭐 최근 근황 짧게 저번에 너무 길게 해서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비비드님은 요즘에 어땠어요? 저는 근데 똑같이 매주 하면서, 방송하면서, 그렇게 똑같은 삶을 지냈습니다. 최근에 방송 한 번밖에 안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제가 3일 동안 조금 나태해져서 그냥 거의 누워 있었어요. 어떻게 3일 동안 누워 있어요? 사람이? 누워서 작업할 때 눕고, 졸렸다 하면 자고. 나중에는 침대에 구멍 뚫으시는 거 아니죠? 화장실도 거기서 해결하시는. 어쨌든 뭐 최근에 나태를 극복하셨다 뭐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얄리는 저는 요즘에 우리 포비드님이랑 네. 그리고 정크님과 함께 뭐를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구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뭔가 확정이 되면은 이 불량 비디오에서도 또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포비드님의 그 영향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불량 비디오 조회수가 꽤 많이 올랐어요. 그쵸. 원피스를 해서 그런가 아니면 포비드님이 나와서 그런가 많은 조회수가 나왔는데, 마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지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요? 팟캐스트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각자 작품을 하나를 보고 와서 그 작품에 대해서 심층 토론을 하는 건 어떻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전 좋죠. 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불량 비디오는 우리의 그 최대한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편집을 더 타이트하게 해달라. 뭔가 더 자료 화면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저번 회차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죽어놨습니다. 거의 엉덩이에 물집 잡힐 때까지 열심히 편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공을 들인다? 채널에 수익 창출이라도 좀 되면 그렇죠. 할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채널을 이렇게 애지중지 안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영상을 보시고 댓글이라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그러니까 저번 회차가 조회수는 잘 나왔는데 댓글이 역대급으로 안 달렸거든요. 근데 그게 그 댓글에 고정 댓글이 포비드님에게 킹오브를 그거 신청할 사람들은, 이길 사람들은 신청해라. 거기서 이미 관록이 있어서 안 단 게 아닌가. 거기서 이미 겁을 먹으셨구나. 다음부터는 그런 헛짓거리 안 할 테니까 그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요즘에 고민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원래 저희가 정크와 얄리의 불량 비디오로 시작해서 지금 아까 얄리도 정얄불이라고 다시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고정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크와 얄리의 포비드를 넣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정크 얄리 떼고 불량 비디오로 제목을 바꿔야 되는 것인가, 이런 좀 고민이 들기도 해요.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불량 비디오가 좋은 것 같아요. 불량 비디오가 좋은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한 순간 비드님의 표정을 봤거든요. 나도 이름이 들어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실까. 아니, 그게 아니고. 포비드와 아이들 해도 돼요. 포비드 아이들이야. 아니고요. 포비드와 따까리들. 다시 깍두기라고 할 거예요, 저. 아니, 그게 아니고. 깍두기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름은 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이름이 전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크와 얄리의 불량 비디오가 좋은지 아니면 그냥 불량 비디오가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포비드님이 들어간 뭔가 더 신선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검토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포비드의 후속작이라든가.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볼 건데, 일단 제가 사전에 좀 깔고 들어가야 될 이야기가 좀 많긴 해요. 이걸 이해를 시켜드려야 비드님이 올바른 대답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많은 걸 조사해 왔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노력과 재능이에요. 노력과 재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요즘에 인터넷에 그게 엄청 화제가 되고 있어요. 노력과 재능의 어떤 그 경계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선례를 먼저 들어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 이영지 씨의 유튜브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여기에 조규성 선수가 나왔어요. 축구 선수. 네, 그래서 조규성 선수랑 이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영지 씨가 노력도 재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는 요즘에는 노력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노력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도 난 재능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스트리머 우악구님의 방송을 볼 때 피지컬도 재능이란 말이 있는데 피지컬은 재능이 아니다. 왜냐면 피지컬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꽃피울 수 있게 하는 요소일 뿐인 거지 이게 절대적인 재능이 될 수 없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키가 크면 농구를 하는데 유리하겠죠. 이 피지컬이 좌지우지하는 요소가 있는 건 분명한데 재능 없이 키만 크다고 농구에 뭔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능 이꼬르 피지컬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의견이 많더라고요. 이 피지컬도 재능이다, 아니다. 뭐 노력도 재능이다, 아니다.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력과 재능은 어떤 것인가? 일단 포비드님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랠리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영지 씨가 얘기한 건가요? 그 노력도 재능이다. 저도 100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우악구님이 얘기했다라는 그 피지컬은 재능이 아니다. 근데 그것도 재능이라고 보기긴 해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이긴 해요. 얼굴이 잘생겨서 태어났다. 재능이죠. 그걸 이용해서 뭐 배우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연예인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전부 약간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네. 재능이라는 건 네. 타고난 게 아니라 네. 그거를 어쨌든 꽃 피우는 게 재능이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 그냥 타고난 거고, 예, 그 타고난 게 있다라고 해도 이거를 알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얄리가 주식에 엄청난 재능이 있어요. 근데 주식이란 거에 거부감이 있어서 주식을 안 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사람은 주식에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말고 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재능을 발견을 못한 거잖아요. 뭐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거니까 발견하기 전까지는 어떤 재능이 있는지 모르는 거다. 그치, 그건 맞지. 그거에 대한 의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지컬은 대부분 타고난 거고 그리고 바로 보여지는 거니까 그게 100% 재능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예 틀리다는 아닌데 100%는 아니다라는 의견이었죠. 어렵긴 하네요, 뭔가. 그렇죠. 되게 네. 어렵죠. 되게 어려운데 비슷한 예로 제가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때까지 제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엄마 친구가 그 이렇게 청카바라고 하죠. 위아래 세트 이제 백청. 네, 백청 옷을 세트로 사주신 거예요. 야, 너 그거 입은 김에 반장선거 한번 나가보지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한번 뭐 그래 나가보라 하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한번 나가봤어요. 손들어서 저 반장선거 나가고 싶습니다 해서 나갔어. 그래서 이제 그 교탁이라고 하나요? 네. 거기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친구들을 이렇게 처음 이제 그런 자리를 처음 서본 거야.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 앞에 사람들이 나한테 다 주목을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너무 재밌어. 그때부터 말이 막 술술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저는 뭐 반장이 되면 하면서 뭐 준비한 것도 없었는데 말이 막 계속 거기 더 있고 싶은 거야. 그 자리에.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제가 그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반장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만일 반장을 놓쳤으면은 여자 친구들이 반장이 됐고 전 부반장을 했죠. 네, 그런 식으로 항상 나왔고 그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도 항상 이제 관중의 삶을 살았죠. MC를 본다든지 뭐 없는 그러니까 장기자랑으로 나가서 제가 노래를 못 하거든요. 잘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위에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만들어서 하고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축제 때 뭐 할 것도 없는데 야 우리 과에서는 뭐 지금 준비한 게 없어. 야 세정아 네가 나가서라도 뭐라도 해. 그럼 그냥 나가서 그냥 뭐 하고 이러면서 아 내가 이런 무대나 이런 데에 좀 약간 재능이 조금 있나 보다.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면서 즐기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그때 반장 선거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럼 내가 이거를 더 특화해서 살리기 위해서 뭔가 공부하거나 배워야겠다고 생각한 건 있었나요? 이때 20살 때 제가 이제 예대를 갑니다. 예술대학교를 가서 이제 물론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과를 가긴 했지만 거기에 학교에서 같이 어울려 지내던 친구 중에 한 명의 꼬임에 넘어가서 잠시 대학로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표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그맨 시험도 받고. 근데 그때도 제가 좀 약간 약삭 빨았던 게 발해가 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왜 우리가 KBS 공채 개그맨을 선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20명 뽑아요, 한 기수에. 근데 이 20명 중에 원래 기존의 대학로에서 개그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뽑히고 그 중에 딱 한 명, 일반인 중에서도
아직 숨은 보석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공개 오디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뽑았던 대표적인 예사가 뭐 박지선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냥 합격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일반인 중에서 원래 개그를 하지 않았지만 하는 뭐 그런 것도 했는데 보통은 어쨌든 떨어지면은 그 다음 기회를 노리거나 이런단 말이죠. 다음 연도를 준비하면 또 22살? 3살?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럼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친구들은 다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 방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군대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면 뭐 5만 가지 생각 많이 한단 말이죠. 예. 막 쓸데없는 생각 진짜 많이 해요. 내가 나가서 뭐 잘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현실 타협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나름 그 당시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무대에 서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 예. 지금 뭐 어설프게나마 좀 비슷한 이런 카메라 앞에서 쓰는 거를 좀 하고는 있지만 그런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뭔가 하는 거는 뭐 예전같이 뭐 그렇게 하고 있진 않죠. 예. 좀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약간 멀티버스에 얄리는 어떻게 보면 피식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 제가 KBS 23기를 23기 맞나? 네, 23기를 봤었던 것 같아요. 제 바로 윗 선배 22기가 장도연 선배, 뭐 이분들이었어. 박지선 선배 이런 분들이 22기였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러면 이제 뭐 피식대학 멤버들보다도 훨씬 윗기 수준이에요. 그 2007년 오디션이었으니까. 2007년이었나 2008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2008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8년. 이 와중에 이런 멘트에서 죄송한데 이렇게 숨을 거칠게 몰아주시죠. 저 얄리 얘기 듣는 자고 여기서 쌕 소리가 나는 거여서 숨이 가쁘셨나요? 그랬나? 그냥, 그렇게 했는지 몰랐어요. 지금. 아니 물론 소리가 안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자꾸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제 이야기를 집중하셨죠? 집중했죠. 이것도 저는 나름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그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서세원 씨가 했던 토크박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뭔지 알죠. 그러면 친구들이 저는 그걸 안 봤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그걸 봐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야, 네가 다시 이 얘기를 애들한테 해줘. 교조하기 전에는 지금보다 딕션과 발음이 되게 또박또박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너가 애들의 그 말이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딱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손내 리액션과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어제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 이런 얘기를 해. 하면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뭐 그런 것도 했었죠. 저는 이 재능은 조금 부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는 유튜브에서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고 그다음에 그 얘기할 때 다들 들어주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 얘기에 사람들이 좀 집중하는 편이긴 한데 실상 그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뭐 방송이 아닌 모드에서는 사람들이 의외로 제 말에 되게 집중을 못해요. 제가 얘기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딴짓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딱히 내 말에 집중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실친들한테는. 아까 전에도 그 정크님이 그 포비드님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이런 업무적인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조언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뭐 포비드님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렇죠. 그렇죠. 이러시더라고요. 개야 짖어라. 나는 듣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도 얄리도 계속 핸드폰 만지고 있었잖아요. 두 분이서 말씀하시길래 저는 이제 밖에 완전 나가 있어요. 내가 얘기하면 걔가 지랄하고. 그게 아니고 매주 답변 빨리 하고 들으려고 네 알겠습니다 그냥 보낸 것 뿐이에요. 진짜 계속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추가할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재능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재능을 이용해서 평생 먹고 살 수는 없다라는 거는 또 팩트인 것 같아요. 재능을 취미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재능을 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건데, 이거는 적당한 현실 타협을 해서 자기에 맞게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제 의견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자, 비드넴의 의견을 듣기 전에 비드넴한테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되는 말들의 순서만 정리를 해드리면 노력과 재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노력도 재능인가, 피지컬도 재능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얄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순서대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제가 말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얘기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면 노력도 재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재능이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영상 일을 하는 이유도 사실 뭐 재능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그저 그때 당시 제가 장나라 팬이었어가지고 지금 왜 아이돌들 이제 교차 편집을 했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분들의 조상이거든요. 장나라 누님을 더 예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욕심의 영상을 시작을 했던 건데 제가 재능이 없다고 느낀 이유가 촬영도 제대로 못하고 편집도 제대로 뭔가 끼가 없고 연출도 끼가 없고 작가도 끼가 없고 다 끼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를 해도 다 이렇게 끼가 없다 보니까 어떤 무언가를 해도 제가 다 혼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혼나시고. 예, 군대에서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안 혼난 적이 없어요. 항상 어딜 가서 다 혼나고 항상 지적받고 못 만들었다. 그래서 예. 억압된 감정이 있고 옷걸이를 던진 사람한테 살인 충동을 느끼고.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럴 정도는 다행히 없었는데 근데 다행인 건 제 두 분은 아시겠지만 제 성격 중에 그게 있잖아요. 그 오기가 부리고 내가 열받네? 약간 그 성격이 있었던 덕분에 요거를 좀 실패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 실패하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계속 웹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요거를 좀 이 부분을 실패하지 말고 다시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또 웹드라마 만들고 또 실패하고 또 단편 영화 만들고 또 실패하고 계속 제 인생은 실패였지만 거기서 항상 노력을 하니까 거기서 얻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물론 지금 촬영도 되게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되게 아쉬운 테크닉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촬영할 수 있게 만든 거는 항상 혼나고 그거를 기반으로 노력해온 그래도 내 인생이었지 않았을까. 제대로 말한 게 맞아요. 혼난 게 재능이라고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 혼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 실패를 만회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재능인 것 같다라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인내심의 재능.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멋지네요. 마음가짐 이런 것도 하나의 재능이다라고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피지컬도 재능이다. 피지컬? 당연히 재능이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무리 뭐 몸을 만들고 뭐 어떤 이제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제가 모델이 될 수는 없잖아요. 될 수도 있죠. 될 수 있죠. 팬티 모델. 예? 팬티 모델. 자신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각자의 분야가 있는데, 피지컬이 뛰어난 분야도 있다, 그런 거죠. 방금 같이 내가 노력을 하는 이제 그런 재능도 있는 거고, 피지컬만으로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거고. 맞아. 이건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아까 이제 이영지 씨가 얘기했던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 요즘에는 노력을 안 하는 이유로 이 말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지컬도 재능. 나는 어차피 피지컬이 안 되니까 난 어차피 이거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 이유를 상대방의 피지컬 때문이라고 만드는 이게 피지컬을 재능의 영역으로 넣어서 내가 이걸 안 해도 되는 이유를 만드는 그 행위들이 너무 싫기 때문에 피지컬을 재능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좀 약간 모든 그런 의견과 이런 의견 대립에 있어서 되게 유한 편이라서 양쪽 다 이해 다 돼요. 예. 이거는 결국엔 가치관의 문제잖아요. 예, 가치관의 문제라서 뭐 저는 뭐 딱히 정답을 내리기에는 저는 애초에 저도 뭔가 일을 하거나 뭔가 목표가 있을 때 저 스스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거기에 도달 못하면은 뭐 빠른 포기하고 저도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남이 그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거를 저처럼 안 했다고 해서 무시하지도 않고 저보다 더 했다고 해서 뭐 많이 리스펙을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대로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충분히 뭐 그냥 다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전제는 그거예요. 오늘 뭐 정답을 내리자는 아니고 각자가 가진 생각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전 그냥 저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되고 나의 만족에 의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뭐 이만큼의 재능을 키웠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 만족하면 끝. 와 이건 안 된다. 깔끔하게 인정. 이거는 내가 못 따라간다. 피지컬은. 이건 인정. 약간 그런 거죠. 포비드님은? 저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자신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신을 좀 더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피지컬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땐 두 분한테는 저한테는 정말 높은 피지컬의 사람들인데 만약에예요.
근데 만약에 얘를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근데 있었나요? 그 다음 깔리는 게 오해 받을까봐. 근데 잠깐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드님이 생각하는 피지컬의 영역은 어떤 거예요? 나보다도 잘하는 사람들? 네, 저희가 말하는 피지컬은 네. 아까 말한 그거예요. 운동선수로서 재능에서 뭐 키, 빠른 달리기, 뭐 이런 신체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네. 하드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피지컬,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피지컬을 핑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너 정도도 엄청 뛰어난 피지컬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를 좀 더 사랑해라.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진 사람이 키가 작아요. 근데 배구 선수야. 그 사람한테 너는 피지컬이 좋아라고 해도 공감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전 그거죠. 너로서도 엄청 좋은 거다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 정크님 말씀대로 키 같은 네, 짜증내지 마시고. 짜증이 아니에요.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어서 짜증내지 마시고. 네. 저는 이제 이걸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옵션을 드리는 거니까. 제 자신한테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왜 이렇게 내가 설명을 못하지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배구 선수인데 키가 작아서 난 피지컬이 너무 약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저는 분명히 그 친구한테는 키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피지컬이 높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야 너도 엄청나게 피지컬이 좋은 친구다. 너 자신을 믿고 너 자신을 사랑해라. 좀 전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키에 연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번엔 좀 설명이 됐으려나? 그 결론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피지컬에 연연하지 마라. 그러니까 피지컬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로 위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피지컬이 너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이게 결론이신 그렇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재능이 내가 뭐가 있을까 엄청 많이 고민했는데 어제 라이브 때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정크님은 방송으로, 그러니까 영상으로 뭔가 뵙는 것보다는 라이브로 뵙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가 나와갖고 실제로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그냥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고 토크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 편인데 저는 얄리랑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았거든요. 저는 학생 시절에 뒤로 숨는 애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 되게 싫어했고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책상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럼 내 순서가 오려면은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그 뒤에 이거. 예, 막 번호 예를 들어서 오늘이 30일이야. 그럼 내가 30번이야. 그럼 날 시킬 게 뻔하잖아. 그러면은 일단 거기서부터 막 미치겠는 거야, 막. 그리고 막 말 더듬고 떨고 막 이랬던 애거든요. 그래서 남 앞에서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인데 저도 20대 이후에 어느 순간 제가 말하는 걸 누가 재밌다라고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내가 좀 말 재밌게 하나?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말을 좀 던졌을 때 좀 재밌게 웃어주는 거나 이런 걸 보면서 나 말을 잘하는 걸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같은 인터넷 방송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뭔가 이런 직업을 가지게 된 건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게 제 진짜 재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더 많이 있고 그리고 뭐 방송인으로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제 재능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여기서 뭔가 더 다른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질 거라도 열심히 더 키워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재능이 없으면 어때요? 잘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생각도 합니다. 누구나 뭐 이렇게 어떤 씬, 어떤 분야 이런 거에서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들은 대부분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실망감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강백호라고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자랐지만 사실 그냥 벤치 멤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최칠수처럼 가자미가 될 수 있는 거고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역할을 인정하고 내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주인공은 될 수 없어요. 그냥 가진 거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잘 사는 삶, 만족하는 삶 이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얄리가 되게 눈치껏 빨리 포기하는 편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포기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빨리 그만두고 다른 영역을 찾아보는 것도 절대 이렇게 비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언젠가 제 채널에 올라갈 영상이긴 할 텐데 슬램덩크 극장판이 열풍이 일어나고
좀 마무리가 될 때쯤부터 유튜브에 대한 회의랑 이런 게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유튜브를 내가 그만둬야 된다면 언제쯤 그만두는 게 제일 베스트일까? 뭐 흔히들 말하는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좋다. 그러면은 더 이상 추해지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좋은 기억으로 있을 때, 그래도 정크라는 유튜버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타이밍에서 빠지는 게 맞는가? 아니면 뭐 제가 채널이 막 망가지고 그냥 뭐 조회수가 개박살이 나든 마지막까지 한번 비벼보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고. 공감이 가네요, 이거. 저를 보는 팬들도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정크님이 노력을 안 하는 건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근데 그 노력을 했다고 해서 합당한 결과가 항상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절대 아니지. 특히 유튜브가 그래요. 하다못해 게임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경지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유튜브는 그렇진 않아요. 노력치 잡아먹는 그냥 괴물 같은 거야. 이걸 조금만 줘도 어떻게 빵 터질 수도 있는데. 가성비가 엄청 좋으면서 가성비가 개쓰레기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내 인생에 있어서 어디까지 내가 여기에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어느 순간까지 유지해야 최상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최근에 이렇게 노력과 재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난 재능이 없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핫한 주제들 때문에 좀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요새는 진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아요. 포비드님은 요즘에 하도 웹 예능이나 이런 거 많이 챙겨보시니까 이미 알고 계신 얘기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그 나영석 PD님 그 채널 15야에 차성원 님이 나왔어요. 저는 차성원 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남의 이런 영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걸로 만들고 싶었고, 그런 걸 또 자기가 표현해내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그냥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어느 정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도 이런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아니면 내가 가진 생각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점점 내가 내 자신의 그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뭔가 막 나이가 들면서 더 인풋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저는 대형 팬도 하면서 유튜브를 지금 거의 한 8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이 8년 동안 제 생각과 뭐 제가 가진 그 뭐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다 갈아서 다 영상에 쏟아 넣었던 건데, 이제 그걸 8년이나 갉아먹고 나니까 내가 가진 게 이제 남아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크님이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시기인 것 같네요. 저는 요즘에 일하거나 영상 보고 있지 않은 시간에는 계속 생각만 해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울증으로도 쓰이는 아주 위험한 시기라고도 보여지기도 하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우울증을 빠져나올 수 있는 저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뭐죠? 제 루틴 같은 건데, 저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지면은 제 머릿속에 검객을 하나 불러와요. 그러니까 약간 제 생각 같은 거를 이렇게 잘라버려요. 천상명성으로. 내 상상 속에서 폐기시켜버려, 그냥. 구두롱성. 그냥 아예 그냥 조각조각 내버려서 이 생각을 없애는 그런 상상을 계속해요. 좋은 거네. 그래서 이제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어쨌든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 남겨놓고, 안 좋은 생각이다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폐기를 시켜요. 내 안에 안 남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울에 빠지긴 하는데 또 회복도 금방 해요. 생각하시거나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팬무비를 만들면서 영상을 시작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수익이라는 게 생기기 전부터 원래 인터넷에 영상 올리면서 이 사람들이 내 영상을 봐주고 키키키 웃거나 감동적이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그 댓글들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가 생기면서 내가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면 수익도 생기고 사람들이 좋아도 해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유튜브를 하고 막 거기에다가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이거 의미가 없다, 막 영상을 올리는 것만도 못하다, 막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수익 없이 영상을 만들던 내 뭔가 순수한 마음은 다 어디로 간 건가라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해요. 제가 그 6년 동안 하고 있는 이 채널을 사실 접는 게 맞아요, 솔직히 저도.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크님 얘기를 듣고 순간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나는 언제 그만둬야 되는 걸까? 그러면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영상의 수익 창출 다 막아봅시다.
유튜브 파트너십을 해지해버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괜한 말을 한 것 같네요.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 갑자기 한숨을. 유튜브는 파도비다.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가고 내려갈 때 있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요즘에 맨날 내려가고만 있어서 그렇지. 에? 그렇다고 우리가 유튜브가 없다고 해서 먹고 못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쵸. 그러니까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좀 올라갈 수 있게 뭔가 열심히 아이디어 구상을 좀 근데 하면 전 어떨까. 그건 있어요. 그 고전 애니메이션 유튜버로서 나는 그냥 나 나름대로 정점은 찍었다.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이거는 완전 초연해진 수준으로 인정해버렸어요. 예. 이제는 여기서 유지하다가 난 이제 다음 스텝을 밟을 때가 드디어 왔구나. 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해요, 요즘에.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알아보고 있는 거고.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그 얘기 했는데, 독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제가 대형 팬더 때 아무리 안 나와도 구독자가 7만 명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3,000명 정도가 구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난 최소한 그래도 내가 뭔가 영상을 올리고 하면은 최소는 3,000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구독자가 7,000명이 있는데 조회수가 1,000이 안 나올 때도 있어. 네, 그게 지금은 영상이 재미없고 우리가 영상을 못 만든다? 요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너무 알고리즘이 꼬일 대로 꼬였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걸 다 떠나서 제가 제일 아쉬운 건 그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계속해서 밥벌이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점점 다가오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라는 게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그래서 갈피를 못 잡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영상을 계속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냥 모르겠다 그냥 라이브 더 하자 해서 라이브를 더 해야 되는 걸지 좀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분량을 많이 찍죠. 그것도 돌파구일 수도 있어.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게 비드nem이 제가 만족하는 영역까지 계속 끌어올랐어요.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1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거죠, 저도. 영상 제작 의뢰는 불량 비디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편의 비디오네요, 진짜. 어디까지 나가게 되고 어디까지 편집을 하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각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씩 하시죠. 하고 싶은 말.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불량 비디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저희는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다음에는 더 재밌게 해볼게요. 순간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9시 출근이다. 그럼 몇 시에 출근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9시에 출근을 딱 해서 일하는 게 맞냐? 아니면 한참 전에 와서 일하는 게 맞냐? 그 몇 분 전에 와서 일하는 게 맞냐? 그날 회사마다 할당 시간이 있잖아요. 그냥 그 시간을 채우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9시면은 그 다른 이제 사람들하고 출근 시간에 같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빨리고 얼마나 출근하자마자 피곤해요. 그러면 차라리 1시간을 늦게 하든 아니면 아니 9시 출근이면 9시까지 출근하는 게 9시 딱 맞춰서 출근하는 게 맞냐? 아니면 먼저 출근하는 게 맞냐? 지금 갑자기 1시간 지금 너무 그 얘기를 딴 생각을 했군요, 제가.